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의 조조의 기묘한 모험 3부에 나오는 디오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디오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으로 들어와 혈기라는 존재와 맞닥뜨리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무장과 평화협정을 맺는 전개까지 진행했었죠. 아직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편은 악당인 디오가 주인공이다 보니 기존의 주인공들에게 불행한 스토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실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디오는 무잔에게서 혈기들의 절반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도록 받게 되었고 디오만이 할 수 있는 육신의 싹으로 귀살대 본부를 찾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일반 귀살대원들을 끌어들여봤자 그들은 귀살대 본부까지 도달할 수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급의 인물을 잡아 육신의 싹을 씹어놔야 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주급이 올 수 있도록 한 마을을 거점으로 잡아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살해하는 것. 디오는 적당한 마을 하나를 찾아 혈기들을 시켜 온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게 했고 귀살대원들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퇴치를 위해 일반 귀살대원 5명이 파견으로 오자 디오는 자신이 나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혈기의 다굴빵으로 그들 중 4명을 죽였고 1명은 살려보냈죠. 그 후 살아남은 귀살대원의 소식으로 인해 주가 파견으로 왔습니다. 여러 실력 있는 귀살대원들과 함께 마을로 찾아온 것은 음주우지 탱겐. 탱겐은 특유의 빠르고 강력한 소리 호흡으로 혈기들을 순식간에 도륙내기 시작했고 확실히 다른 귀살대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과 검술에 디오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탱겐은 디오를 보자마자 이 정도의 귀기는 상현? 그런데 상현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이 녀석이 설마 무잔인가? 라는 말을 했죠. 그러자 디오는 나는 돌가면의 흡혈귀이자 최강의 스탠드 더 월드의 유저다. 무잔 녀석보다도 훨씬 강력한 혈귀이니 앞으로 잘 외워두도록 해라 라고 답했습니다. 탱겐은 이 화려한 녀석은 실력 또한 엄청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자신의 가장 빠른 검술로 배워내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소리 호흡을 사용해 초고속 이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 디오는 눈앞에서 사라져 있었고 자신의 뒤에서 귀가 느껴졌습니다. 디오가 움직이는 걸 전혀 보지 못한 탱겐은 화들짝 놀라며 거리를 두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고속 이동을 준비하는 순간 또다시 디오는 사라졌고 자신의 뒤에서 나타나 발로 찼습니다. 디오는 탱겐을 죽일 생각이 없었기에 그저 공포를 주기 위한 발차기였고 탱겐은 디오가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죠. 디오의 더월드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겐 디오가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반복될수록 탱겐은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해봐도 갑자기 디오가 사라지더니 자신의 손에서 칼이 없어져 있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디오는 절망에 빠져있는 탱겐의 뒤에 다가가 육신의 싹을 심었고 탱겐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뺏겨 디오의 부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디오에게 충성하며 자신이 디오에게 충성한다는 걸 귀살대에 알리기 전에 까마귀를 우선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우지 탱겐과 함께 온 귀살대원들 대부분은 디오에게 살해당했고 몇몇만 육신의 쌍을 씹어놓은 채 다시 보냈죠. 디오는 탱겐에게 어서 귀살대 본부로 나를 안내하라고 명령했고 탱겐은 디오를 위해 귀살대 본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디오에게 붙여놓은 혈기를 통해 무잔 역시 디오가 향하는 곳으로 출격했고 강력한 상현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왔죠. 그렇게 복잡한 숲속을 헤치며 귀살대 본부로 가던 도중 무잔 일행과 만나게 되었고 무잔은 디오의 능력에 살짝 질투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탱겐은 거의 다 왔다며 이곳만 지나면 귀살대 본부가 보인다고 했는데 갑자기 탱겐이 밟은 땅이 꺼지며 구덩이가 생겼고 그곳으로 디오와 무잔, 상현의 혈기들, 하현의 혈기들이 빨려 들어갔죠. 그 밑은 수많은 일륜도 재질로 되어 있는 창이 있었으며 엄청난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자 순식간에 폭발하며 엄청난 화력을 내버렸죠. 그 폭발에 하연의 혈기들은 전부 타버려 제가 되었고 상현의 혈기들도 엄청난 상처에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무장과 디오도 겨우겨우 몸을 회복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설마 탱겐이 배신한 건가? 육신의 싹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탱겐을 봤는데 그 폭발에 휘말린 탱겐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그때 구덩이 주변에는 모든 주들이 에어싸고 있었습니다. 탱겐은 디오와 만나기 며칠 전 어떤 귀살대원들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며 귀살대 본부를 찾으러 가길래 그들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마 정중앙에서 위쪽에 기묘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건 필시 어떤 혈기의 능력이란 걸 유추했죠. 그들을 심무해본 결과 디오라는 존재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혈기는 사람을 조종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귀살대원을 통해 귀살대 본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마을에 대규모로 혈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은 필시 주급의 인물을 부르는 느낌이 들었고, 탱기는 파견을 가기 전에 주들에게 귀살대 본부로 오는 길목에다가 함정을 파놓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혈기에 조종당해 곧바로 귀살대 본부로 오게 된다면 한꺼번에 함정을 통해 말살할 수 있도록 말해요. 만약 자신이 혈기를 퇴치하고 아무 일이 없을 시에는 미리 까마귀로 연락을 해 함정을 없애게끔 하겠지만, 까마귀로부터 연락이 없고 무지성으로 귀살대 본부로 오게 된다면 필시 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상태일 테니 과감하게 자신과 함께 혈귀를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 오바나이와 함께 디오를 잡으러 그곳에 갔고, 오바나이에게 상대의 능력이 어떤 건지 모르니 우선적으로 자신이 그 디오를 상대할 테니 근처 나무에서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죠. 만약 디오가 둘이서 해볼 만한 상대면 함께 싸워줘야 하겠지만, 상대가 안 되겠다 싶으면 곧바로 귀살대 본부 쪽으로 도망가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아무래도 그런 쪽이 혈귀들을 이길 확률이 높았기에 알겠다고 했고, 탱겐이 조종을 당하자 곧바로 함정 쪽에서의 전략을 시행한 거였죠. 그렇게 탱겐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며 화려하게 사라졌고, 귀살대 주들은 탱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했죠. 이들의 전략에 큰 데미지를 입은 무장한 디오, 아무리 회복력이 강한 이들이라지만 구덩이에 가둬놓고 온갖 폭약과 기술을 뿌려댔기에 자신이 소멸하지 않도록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오는 더월드를 사용해 그 구덩이에서 자신을 꺼낼 수 있었고, 시간을 멈춘 사이에 저 멀리로 일단 피신을 했습니다. 시간 정지가 끝나자 그 구덩이에서 디오가 사라졌고, 귀살대 주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오바나이는 저 녀석은 아무래도 순간이동을 하는 능력을 가졌거나 그의 준하는 스피드를 가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죠. 이미 저 멀리에 디오가 있는 걸 확인한 후 염주 쿄조로와 수주 기우가 그곳을 향해 뛰었고, 나머지 주들은 계속해서 무장과 상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현6 다키 유타로 남매는 치명상을 입어 소멸하게 되었고, 다른 혈귀들도 그저 회복하며 버티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부자는 저 멍청한 디오 녀석이 이런 것도 간파 못해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다니 라는 남탓을 시전했습니다. 그때 디오를 처치하려 뛰어든 기우와 쿄조로 물의 호흡과 화염의 호흡으로 디오에게 덤벼들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공격을 막았고 곧바로 엄청난 공격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디오의 스탠리 더월드는 일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오로지 내비친 세계를 터득했거나 혈귀한테만 보이는 거였죠. 기우와 쿄조로는 일어나 보이지 않는 더월드를 느끼며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았고 상처가 누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오 역시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이 빠져있는 상태였기에 더월드의 힘을 압도적으로 낼 수가 없어 이들을 쉽게 살해할 수가 없었죠. 일단 이 녀석들을 전투 불능으로라도 만들어 놓자는 생각으로 무다 러쉬를 퍼붓었고,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수주기와 염주 쿄조로는 온몸이 부러지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뒤 디오는 부잔을 공격하고 있는 주들에게 뛰어가 더월드로 시간을 멈춘 뒤 여러 개의 잭나이프를 던졌고, 시간 정지가 풀리자 수십 개의 잭나이프가 주들을 향해 날아와 몸에 박히게 되었죠. 주들은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치명상을 피했지만 몸의 곳곳에 잭나이프가 박히게 되었고, 공격하는 모션도 없이 칼이 날아온 것에 말도 안 되는 능력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들은 오히려 무잔보다 저 녀석이 훨씬 위험하다는 걸 느꼈고 모두가 디오를 예의주시했죠. 디오는 어서 빨리 이 녀석들을 해치우고 돌아가야 했다며 더월드로 시간을 멈췄는데, 주들을 살해하려고 다가간 순간 암주 교메이와 하주 무이치로가 정지된 시간 속에서 움직였죠. 교메이와 무이치로는 이 전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비친 세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고 시간 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에 더월드의 무다 러쉬를 가드할 수만 있었을 뿐 피할 수는 없었고, 주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전부 날아갔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대부분의 주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디오는 마지막으로 더월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 되었고 시간 정지를 할 수가 없었죠. 어째선지 엄청나게 취한 느낌이 났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들이 쓰러져 있는 곳을 봤더니 풍주사내미가 잔뜩 피를 흘렸고 거기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술에 만취한 것처럼 취해버리고 말았죠. 코노디오가 원하는 건 이런 하이한 기분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일단 나무 위로 높이 뛰어 그 냄새가 가득한 곳을 빠져나왔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저택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곳에 분명 귀살대의 당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장에게 들어보니 수백 년 동안 귀살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우부야시키라는 가문 때문이었고, 우선적으로 그를 죽여야 귀살대가 중심을 잇는다고 했기에 어차피 전투 불능 귀살대 주들을 죽이는 것보다 당주를 찾아 죽이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기호는 그 귀살대 본부로 들어가 저택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이미 다 죽어가는 우부야시키 당주가 있었습니다. 귀살대의 수장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더니 다 죽어가는 시체일 뿐이었냐며 기호는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꺾어 살해했죠. 이걸로 귀살대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저택을 나오자 곧 동이 터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뭔가 주들을 확실하게 다 죽이지 못했지만 이미 이것만으로도 큰 부상을 입혀놨으니 앞으로 전투를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함정에 빠져 겨우겨우 몸을 회복하고 있던 무장과 상인들도 곳을 빠져나와 쓰러져 있는 주들을 완전히 죽이고 가려고 했지만 동이 터오를 때가 되었기에 모두가 일단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귀살대는 사실상 괴멸이 되었고, 큰 부상을 입은 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혈규가 이 세상을 장악하며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생각을 했죠. 그때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어린 아들이 주들에게 나타나 아직 귀살대는 무너진 게 아니라고 했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패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들은 그렇다고 해도 어떤 수로 그들을 이기느냐고, 이번 함정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없을 찬스였다며 좌절했죠.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에서 어떤 무리가 걸어왔고, 아직 절망하기에는 일러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올려 그곳을 보니 타마요와 유시로 그리고 어떤 한 기묘한 남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묘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츠이쿠니 요리이치, 예전 귀살대 일주였던 자입니다. 자, 이렇게 듀오편 가상 시나리오 2부가 끝나게 되었네요. 악역인 듀오가 주인공이다 보니 압도적인 활약으로 귀살대가 괴멸 직전까지 가게 되는 전개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더월드의 시간 정지는 스탠드인 더월드가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의 속도로 빨라져 모든 것이 멈춰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건데, 어차피 작중에서 더월드의 능력이 표현되는 것 자체가 시간 정지이므로 편의상 조조를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시간 정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댓글에 시간 정지 아닌데요? 초고속 이동인데요? 라고 하며 태클을 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상 시나리오에서 몇 명의 인물들이 더월드의 시간정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말도 안 된다고 댓글 다시는데, 만화라는 건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게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상했을 때 그 누구도 어떤 인물의 능력에 대응 못하고 싱겁게 끝내는 것보다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어 진행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손오공이 뒷칼 세간에 와서 1초 만에 손가락 하나로 지구 폭발 끝, 이러면 그게 재밌을까요? 저는 좀 더 이 컨텐츠를 즐겨주시는 분들이 넓은 마음과 상상력을 동원해 구상한 스토리를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상에 시작하기 앞서 다른 만화의 작품과 콜라보한 내용이다 보니 설정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그냥 컨텐츠로서 즐겨주라는 당부를 드렸는데도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꾸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태클 거는 분들 때문에 가상 시나리오 만드는 것에 제법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의 댓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다음번 듀오편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